반갑습니다. 증시가 앞으로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또는 중기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차트적인 관점은 조금 뒤에 알아보고 증시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달, 두 달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적절한 대응으로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4분기 세계 최대 이슈는 미 대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49.8포인트, 42.8포인트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소폭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바이든이 지금 소폭 지지율이 높지만 이것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힐러리와 트럼프 대선에서도 그것이 증명이 되었죠. 바이든이 무조건 당선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즉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미 증시는 역사적으로 대선 한 달 전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소폭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소폭 조정이 될지 본격적인 조정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추세가 살짝 꺾인 것은 사실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리스크는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더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고, 호재는 전통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항만, 철도, 도로 이런 곳에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5G 통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추천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자,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 이하 삼성이 버라이즌 등의 통신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 관련사들도 매우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KMW, STEC, RFHIC 등.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을 됐을 때 리스크는 법인세 인상이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반대로 호재 부분은 그린 인프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차, 즉 현대자동차 패밀리, 그리고 여기에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만도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들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현황은 중국이 쏘아올린 금리 인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금리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인상을 하면 부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발 세계 경제 침체 이후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 중인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달간 증시가 많이 올랐죠,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에 중국 증시 상승이 가장 더딘 상태입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때문이죠. 글로벌 경기가 회복 조짐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서서히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까지 돈을 풀겠다고는 하지만 그 여유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금리도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 인상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및 한국도 그 금리 인상 동참의 가능성이 생기고 이것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나아가면 증시도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동참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지표상에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방향으로 살짝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0으로 수렴되는 지점이고 지표가 여기 위가 인플레이션이고 밑이 디플레이션이라면 이 디플레이션 밑으로 내려왔던 지표가 살짝 인플레이션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코로나 사태 진정이 국운을 가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안정기에 접어든 중국, 대만 상대로는 수출이 증가를 하고, 코로나 사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는 수출이 적신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야 한국 경제 회복의 속도가 붙게 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중국, 대만, 미국, 독일 상대로는 수출이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같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는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0%, 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나라들도 함께 이 팬데믹을 극복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극복이 되어야만 수출 증가세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국내 증시의 리스크는 신용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걸 떠나서 세력은 개미에게 수익을 절대 주진 않습니다. 신용 잔고가 많다는 말은 빚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모두 쓸어가는 것이 이 세력입니다. 이 신용 잔고가 바닥이 나고 그 빚내서 매매한 것들이 정리 매매까지 당하는 사태가 오고 개미들이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신용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난 다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연말은 증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금리는 지속되지만 추가 급격한 금리 인하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연말 이후 주도주 교체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상승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그 종목들 중에서 꽤 많은 종목들이 탈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개미들이 많이 붙어 있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종목들은 이번 앞으로 한두 번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때 함께 상승을 못하는 종목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 큰 상승을 거두지 못한 다른 종목들이 이번 조정 뒤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수익을 내는 좋은 기업이 내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 종목들이 분위기를 타고 급등이 나오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꽤 많은 종목들은 정리가 되고 실적이 좋고 앞으로 좋아질 탄탄한 회사가 될 회사들이 지금 조용하다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외국인은 나쁜 놈, 기관 나쁜 놈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지금 외국인은 매우 많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된 상태이죠. 이 약달러와 공매도 금지를 했던 것이 내년 초에 다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조건을 업고 다시 외국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유입이 돼야 결론적으로 우상향 상승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 글로벌 경기 반등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큰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증시는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적인 조정을 잘 피하고 다시 상승할 때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글로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승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돈이 돌고 구매력이 좋은 미국이 세계의 물건을 사들이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야만 이 세계 경제 구조에 한 위치에 있는 이 한국도 거기에 힘입어서 함께 이 선순환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미국 금리입니다. 추가로 더 인하를 하는지 아니면 급격한 상승, 완만한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도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국내에 유입이 돼야 되고 실적주 및 K뉴딜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증시 상승기에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괜찮은 업종 종목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채널에서 영상을 이어나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 지표적으로 봤다면 저는 결국에는 차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V나 여러 매체 리포트에서 이번 달은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내년은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거 100% 맞춘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분위기 그리고 국제 그림자 금융 세력이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가 코로나 때 폭락 사태인데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었을 때 더 떨어진다 했지만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지표만 보면 더 떨어지는 게 맞죠. 하지만 차트가 이 내려가는 추세를 돌려세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5일선을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경제 현황을 내가 듣고 여기까지 괜찮지만 거기에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증시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무조건 맹신을 하셔도 안 되고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무조건 맹신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 두 개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하고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단지 대응을 하고 그 추세에 편입을 할 뿐입니다. 자, 코스닥 1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H 신호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전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갔다면 큰 하락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00포인트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이번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우선 코스닥의 5일선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추가 상승을 하려면 여기 880포인트를 넘어서야 더 추가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것은 여기 20일 농평균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이 추세가 밑으로 꺾이겠죠.
그래서 좋은 모습은 아니고 여기서 빨리 20일 동평균선이 다시 상승의 모습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빨리 주가가 이 지수가 빨리 올라와줘야 이 이동평균선도 평균이니까 함께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점 고점을 잘 보시고 여기 안에서 노는지 여기 돌파 하락을 한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길게 로그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중심을 넘어서고 4분의 3 지점을 머리를 맞고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각 수렴의 형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로 틀어서 상승을 할지 아래로 틀어서 밑으로 내려갈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단 부분을 이탈해서 조정이 온다면 매물대 그리고 여기 중심 채널 이 부분이 되는 대략적으로 720에서 750, 6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크게 한번 쑥 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시 이탈하느냐 여기를 다시 상승을 돌리냐에 따라서 내년도 지속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 조정이 올 것이라고 또 무조건 맹신을 하지 말고 여기서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 상으로는 지금 썩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월봉상 십자 도지가 발생을 하고 지금 도지 아래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꼬리 부분을 이탈하면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볼 수 있고 항상 상승을 했다가 하락 시에는 이렇게 도지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기고 위로 상승을 할지 이 부분을 이탈을 하고 조정이 크게 한번 왔다가 다시 상승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함께 체크를 해보고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조정의 가능성이 더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거기에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지수 상방 하방 돌파 이탈을 잘 지켜보고 돌파를 한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이탈을 한다면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충분히 조정 뒤에 다시 올라갈 때 사면은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원리로 겁먹지 말고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족한 내용 또 추가할 내용 못다한 내용은 계속해서 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